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제이스케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 기업 고객이 알트리아의 배당금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트리아에 대한 기본 사항을 말씀드리면 티커는 M오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기업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알트리아 그룹이고요. 업종은 소비재 담배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99.3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주가는 52.7불입니다. 시가 배당률은 6.07%에 달하고 있고, 주가 흐름을 보면 18년도 때 꾸준히 올라오다가 지금 18년도 하반기에 급격하게 하락을 맞았고요. 그리고 19년도 2월 기점으로 45불 밑으로 내려갔다가 현재는 52.75불까지 점점 반등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개요를 보시면은 1919년도에 설립이 됐고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에서 담배, 무연담배, 와인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미국 최대 담배 제조 기업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말보로, 블랙앤와일드, 시가 제품이죠. 그리고 코펜하겐 등이 있고요. 과거 알트리아의 전신인 필립 모리스에서 분사를 하면서 미국 국내 담배 판권인 필립 모리스 US가 있고요. 해외 판권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기업으로 나뉘는데 알트리아는 미국 내 판권인 USA, 필립 모리스 USA를 자회사로 둔 모회사 개념입니다. 그 사업 구조를 보면 담배 매출이 97%고 와인 및 기타 산업이 3%거든요. 이 담배 매출 중에서도 연초담배, 그리고 말보로와 같은 이런 제품이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말보로 담배 점유율이 43.1%고 무연담배 코펜하겐 점유율이 3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담배 제조 기업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특이점은 18년도 하반기 때 그러니까 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분을 12.8 빌리언 달러를 지불하면서 35%를 인수를 했고요. 마리아나 관련 기업인 크로노스 지분을 45%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하면서 1.8 빌리언 달러를 지불했고 총 18년도 때 14.6 빌리언 달러의 인수 금액을 지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인수는 지속적으로 담배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담배 및 기타 산업군으로 사업 확정을 모색을 하는 그런 발걸음이고요. 우리가 그 국내에서 구입하는 아이코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알트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내 담배 판권이라고 했잖아요. 아이코스는 지금 미국 FDA의 판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 요인은 미국 시장은 담배를 출시를 할 때 미국의 FDA에서 판매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알트리아에서 세계 최초로 MRTB라고 해서 위험 저감 담배 제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르 함유량도 낮고 이 전자담배는 암 발병률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서 MRTB로 등록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타르나 이런 발암 물질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병률 자체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승인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코스는 언제 승인이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정체되어 있을 것이냐 라는 기회 요인을 알려주는 그런 요소고요. 품들을 보면 말보루, 코펜하겐, 블랙앤와일드, 아이코스, 크로노스 등이 있고요. 이 해당 기업은 고배당주기 때문에 배당이 지속 가능한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매출은 정체되어 있고요. 왜냐, FDA 담배 규제와 더불어서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만 이런 QA 감소를 피해 증가로 상쇄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상승을 하고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는 매출을 정체시키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18년도 기준 이자 보상 비율이 13.6배수로 부채의 질은 양호하고요. 배당 성향이 66%에서 87%로 재산강이 충분히 배당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익계산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요. 매출액은 그래프로 보시면 16년도 때 늘어났다가 17년도, 18년도 때 줄어드는 수준이죠. 다만 금액 기준으로 보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일단 그림상으로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8년도 기준으로 25.3 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에 영업이익은 피해 증가로 인해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기업이죠. 무려 37%에 달하고요. 순이익도 18년도 기준으로 27%고 16년도, 17년도에는 세금 이슈랑 인수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률이 순수하게 현금 유입을 하는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해당 순이익은 좀 뻥튀기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다만 여기 18년도 이자 비용에는 18년도 하반기 때 인수합병을 하면서 늘어났던 그 장단기 부채에 대한 그런 이자 비용이 온전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회사 측 추산으로는 약 한 400에서 600 밀리언 달러의 그런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도 때는 이게 1 빌리언 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거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은 한 10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는 18년도 때 기준으로 자산이 한 55 빌리언 달러 수준이고요. 부채가 40 빌리언 달러, 그 다음에 자본이 14.7 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현금은 16년도 때 4.5 빌리언 달러로 피크를 찍었다가 17년도, 18년도 때는 1.2에서 1.3 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유지하고 있고요. 장단기 차입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8년도 때 줄과 크로노스 인수 합병 때문에 크게 급격하게 늘어난 수준이 되겠고요. 단기 부채로 한 12.8 빌리언 달러를 끌어다 썼고요. 장기 부채로 약 한 1빌리언 달러 좀 못되게 그렇게 차입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시면 제가 배당 지급 여력을 볼 때는 프리캐시 플로우를 많이 보거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해당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는 건데 영업 현금 흐름은 꾸준하게 약 최소한 3.7 빌리언 달러에서 18년도 기준은 무려 8.3 빌리언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죠. 이것은 미래에 지급을 해야 되지만 당장은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미지급 비용이 좀 늘어나면서 한 1 빌리언 달러 정도가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7.3 빌리언 달러 수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게 프리캐시 플로우인데 이 해당 알트리아는 자본적 지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배당 지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소 163 밀리언 달러에서 18년도 기준으로 238 밀리언 달러니까요. 굉장히 작은 자본적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 14년도 4.5 빌리언 달러에서 18년도 때 8.1 빌리언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 프리캐시 플로우, 즉 우리가 충분히 영업 현금 흐름에서 벌어들인 돈에서 필수적인 그런 자본적 지출을 빼고 내 손에 남아있는 금액이 8.1 빌리언 달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8년도 때 배당금 지급이 현금 배당이 5.4 빌리언 달러고요. 자사주 매입으로 추가적으로 1.6 빌리언 달러를 지출했어요. 그러면 해당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배당금만 고려를 하면 2.7 빌리언 달러가 남고요. 그러니까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7 빌리언 달러가 남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사주 매입까지 고려하더라도 1.1 빌리언 달러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 때도 이 해당 18년도 때의 영업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18년도 때 영업 현금 흐름이 조금 튀긴 하지만 1 빌리언 달러 정도만 미래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지금 지출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1 빌리언 달러를 감안하더라도 한 7.3 빌리언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간당간당한 수준이지 배당금 지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배당 성향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서 프리캐시 플로우를 나누거든요. 순이익은 실질적인 현금 유출입이 반영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회계적인 비용, 이익이라든지 비용이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여력을 판단을 할 때는 순수하게 나한테 얼마의 현금이 들어오냐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계산을 해서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배당금, 그러니까 현금 배당금만 지급했을 때 66%고요. 자사주까지 하더라도 87%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19년도 때도 충분히 배당금이 지급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원은 배당금만 고려한 거고 2는 배당금 및 자사주를 모두 반영한 겁니다. 위험 및 기회 요인을 보면요. 위험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Q가 점점 줄어듭니다. 흡연 소비라든지 줄어들고 있고 회사에서 낸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런 연초 시장 자체가 향후 5년간 4에서 5% 정도 연간 꾸준하게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Q가 줄어듦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줄이라든지 크로노스를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위험 요인은 아이코스가 지금 FDA 승인 대기 중인데 이게 MRTP 승인 요청을 했는데 2006년부터 하면서 현재까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반등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지금 장기간 지금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그 승인 이슈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줄과 크로노스 인수합병에 따라서 단기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500에서 한 6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자 비용이 늘어날 건데 회사 측에서는 19년도 때 추가적으로 500에서 한 600밀리언 달러의 원가 절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원가 절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기회 요인을 보시면은 줄 크로노스가 단순하게 외형을 늘리기 위한 인수라고 생각을 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자담배 시장의 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18년도 기준으로 약 한 최소 1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캐나다에서는 유명한 바이프라는 그 전자담배 그 점유율이 38%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반대로 줄의 점유율은 62%까지 올라간 상태고요. 영국에서도 세인벌리라는 유명한 슈퍼마켓 체인인데 이 체인에서도 전자담배 1위 브랜드로 등극을 했고요. 이탈리아랑 독일에서도 2,000개에 넘어가는 그런 리테일 시장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줄의 인수가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위에서 아이코스에 대한 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 주가에 아이코스 그 승인 보류에 대한 그런 이슈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승인이 되면 오히려 세계 최초의 위험 저감 담배 제품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주가가 확 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 긴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해당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요. 우리는 아이코스에 대한 FDA 승인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단기 부채 상승에 따라서 이 이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원가 절감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기별로 팔로우업 해야 될 것이고요. 줄어드는 Q에 따라서 줄을 인수를 했고 크로노스를 인수를 했죠. 해당 그런 인수 기업에 따라서 매출 확대가 어느 만큼 이루어지는지 19년도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도 배당금 지급은 제 판단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무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배당금 지급 여력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알트리아의 사업 구조부터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는 알트리아의 이런 횡보, 그러니까 줄의 인수라든지 마리화나로의 그런 확대, 그리고 조금 덜 해로운 그런 제품군, 그러니까 전자담배를
확대시키는 이런 요인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어쨌든 간에 Q가 줄어들긴 하지만 전자담배의 그런 확대와 그리고 그런 마리화나의 그런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제품군으로의 확대가 저는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들고 시가 배당률 6% 이상의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처로서 매력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디자이너 JSK였습니다.